국내 주식 위주의 투자가 편하긴 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시면 더 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글로벌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 및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김영성입니다. 2022년 범띠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증권 고객 여러분께서도 범과 같은 대범한 투자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2021년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면 변동성이 증가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주식시장이 견조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께서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과연 어떠할까요? KB자산운용에서 예상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시행되었던 글로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점진적으로 과거 레벨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요인은 금융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겠지요. 그러나 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각국의 대응책이며 이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단기간 변동성을 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을 위한 완화적 정책 방향이며 또한 팬데믹 변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하여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변동성으로 인한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시에 글로벌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두 개의 축인 미국과 중국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통화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흐름으로 진입하였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12월 미국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 종료 3회 금리 인상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예상 수준이었으며 금리 인상이라는 부정적 영향은 21년 11월에 테이퍼링 언급 시에 시장에 이미 충격을 주었으며 이와 같은 이슈는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패턴은 팬데믹,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요인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주식시장 조정 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회사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며 미국에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이 많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은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여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은 미국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오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회복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방향은 미국이 이끌고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는 형태도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금년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 시에 미국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은 2022년에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 중심의 주식시장이 선두를 이끌고 유럽 및 일본 주식시장도 따라가는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 시장 관점에서는 유럽 주식은 친환경 정책에 따른 고비용 문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성 등을 고려시해 미국의 성장 없이 홀로 서기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본 경기 또한 낮은 성장성에 따른 매력도는 아무래도 타 지역 대비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가 아닌 지역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투자처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21년 중국은 공동부의 정책하에 각종 규제 실행, 미중 무역 갈등, 부동산 기업 문제 등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 주식가격 하락으로 중국 주식은 투자자 여러분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부 정책에도 그동안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경제 안정으로 돌아서서 경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향후 스탠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2022년 경제의 큰 방향에서 지난 1년간 강조했던 안정과 규제와 대비되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공동구유로 표방되는 장기 안정 성장 모델로의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음과 더불어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중국의 플랫폼,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4차 산업에 속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많고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 투자 관점 매력이 높다고 생각하며 견고하게 성장하는 소비, 제조업에도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주식의 약점이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강점입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미국의 글로벌 2대 강국의 나라이면서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빼놓지 않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통중국 4차 산업펀드는 중국 내 경쟁력 있는 최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기차, 신재생, 반도체 및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며 중국 본토 에이즈 펀드는 본토 소비, 제조, 소재, 정보기술 등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펀드로 삼성증권 고객 여러분들의 중국 주식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머징 국가 중 아시아 신흥국 하면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인도 및 베트남 주식은 타 이머징 국가 대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성장성이 가장 빠른 나라이며 또한 베트남의 경우 수출을 통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로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였듯이 많은 젊은 인구를 가진 아시아 신흥국 국가들의 빠른 성장세는 당연히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낙후되었던 금융시장에 대한 자국민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한 외국 자본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제2의 차이나로 불릴 정도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 확대 및 경제개혁 정책 수행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상반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아무래도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투자를 하면 향후 경기 정상화를 통한 세계 경제 성장과 맞추어 아시아 신흥국 국가들의 빠른 성장 혜택을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통한 수출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국내 주식시장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주식 위주의 투자가 편하긴 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시면 더 크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글로벌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 및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KB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는 업계 최고의 운영 인력, 전문화된 시스템, 오랜 글로벌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증권 고객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의 글로벌 투자 상품, 특히 미국 주식펀드, 중국 주식펀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인 TDF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